여러분, 조선시대는 젊은이가 동쪽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 두뇌가 생하여 밝아진다고 하여 왕궁에서도 세자의 기거처를 동궁이라고 하였으며 또 반드시 베개도 동쪽에 두어 잠을 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너무 강하기에 노인이나 쇠약한 사람의 경우라면 또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잠자는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네,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알려드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러시다면 잠자는 방향을 꼭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풍수학에서 잠을 자는 방향에 관하여 아주 중요시하였으면 경국대전은 물론 조선의 거의 모든 풍수소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는 과거와 같은 기의 흐름이 생겨날 수 없으며 또 과거와는 다른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굳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의 모든 풍수에서 이 잠을 자는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현대라고 하여도 일정 부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제 알려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일단 여러분의 잠을 자는 방향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물론 아주 간혹 이것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껏 상담을 해드렸던 거의 모든 분들 다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잠을 자면서 생기는 현상들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몽을 자주 꾸신다든가 또 잠을 자면서 가위 눌림을 경험하셨다면 무조건 잠자는 방향부터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에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는 현대 과학적으로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아주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 풍수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불행이 생길 것이라는 암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악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무실 때 꾸신 꿈의 앞뒤 전개가 맞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날 아침 꾸신 꿈의 스토리가 모두 생각이 난다면 이는 악몽이 아니며 그냥 꿈이고 또한 대체로 좋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단편적인 기억만 나고 또 뭔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드시는 것은 모두 악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잠을 자면서 일정한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셨다면 이는 가위 눌림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무의식이 뭔가에 아주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생겨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잠자는 방향을 옮기세요. 간혹 이런 현상들을 수맥이 흘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본 거의 모든 이런 경우들은 수맥이 흘러서 그렇다기보다 잠자는 방향이 본인과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건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에 얼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의 성취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일의 막힘이 있지는 않으시나요? 뭔가 잘 되어 가는 듯한데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또 결과가 틀어지는 일들을 겪지는 않으시냐는 말이죠. 네, 그러시다면 일단 잠자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과거 풍수학을 다룬 서적들에서는 잠자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고 멀쩡한 이도 병이 든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과거와 현대의 주택구조가 완전히 달라 과거의 풍수를 현대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만 앞서와 같은 일이 단발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선한 기보다는 탁한 기, 또 좋지 않은 기가 흐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기의 흐름을 바꾸어 보는 것이 제일입니다. 네,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불화가 계속 생길 때는 제일 먼저 잠자는 방향부터 한번 바꾸어 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건강적인 문제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자고 나서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지고 언제 개운함을 느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라면 이는 분명 여러분에게 잠이 부족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완벽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경우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수맥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여 왔습니다. 맞습니다. 수맥이 흐른다느니 하여 달마도를 걸어두라느니 또 집바닥에 동판을 깔아야 한다느니 하여 많은 비용이 드는 일들을 강요해 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겪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것은 실제로 수맥으로 인하여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단지 잠자는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잠자는 머리맡에 무거운 물건을 두거나 또 두면 안 되는 물건을 두어서 그러한 경우가 거의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수맥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머리맡에 에어컨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에어컨 바람이 머리를 향하고 있다면 무조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 곁에 꽃이나 큰 나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만일 그렇다면 또 이것이 원인입니다. 또 침대 헤드 위에 뭔가를 올려두었다면 이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잠자는 방향을 꼭 한번 바꿔보세요. 분명 다음날 아침은 확실히 다른 여러분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머리 방향이 화장실 쪽이나 또 주방 쪽이라면 이것은 무조건 잠자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네, 이는 현대적 해석으로는 냉기와 습기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며 또 풍수적인 해석으로는 재물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여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주방과 화장실은 집안에서 바로 재물운을 상징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방 화장실의 문은 꼭 닫아두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며 또 안방의 문 역시 가능한 닫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화장실에 욕실이 다 딸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방에 습기가 많은 것은 수면에 큰 방해를 주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물론 건조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 과한 습기는 분명 여러분의 몸을 크게 무겁게 할 것입니다. 네, 이래야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가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잠자는 방향 꼭 옮기세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조명이 머리로 직접 비친다면 이는 무조건 잠자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약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곤함과 피로를 달고 사실 것이며 또 짜증과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쌓이게 되실 것입니다. 네, 제가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뇌가 푹 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네,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현대 과학적으로는 렘 수면이 취해질 수가 없으며 또 풍수적으로는 몸에 선한 기가 생겨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하여 항상 탁한 기가 분출되게 되고 여러분은 피로에 젖은 손뭉치처럼 뭐든 집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 직접 조명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머리에 비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네, 이 조건이라면 무조건 잠자는 방향을 바꾸셔야 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자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와 또 잠자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인 거예요. 네,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어떠한 경우에든 건강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